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출근길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도심도로들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약속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강변북로는 고장차 여파도 받고 있는데요.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고장차 지점을 중심으로는 서행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안양 쪽으로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반대쪽 고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여의대방로가 대방천 사거리에서 기상청 입구까지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경인로가 물레동 사거리에서 청과시장 앞까지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성찬이입니다. 예, 미국 증시 정말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군요. 네. 예. 그 23일 뉴욕 증시가요. 그 이달 발표된 그 소비 지출 중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3.47포인트 0.45% 올라서 16,294.6위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0.53% 상승해서 1,827.99로 마감해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08% 올라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서 미국 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진 게 상승 배경입니다. 그 12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82.5를 기록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1월에 75.1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된 거죠. 그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그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 전달보다 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그 예상치를 높인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날 IMF가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더욱 보탬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2014년 경제 전망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 일본 증시와는 달리 우리 증시는 지금 아직까지 찬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 불안한 여윳돈이 은행에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군요. 아직 2,000을 회복 못했죠, 우리 증시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2,000 밑에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시중 자금이 증시로 가지 않고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 등 초단기 금융상품에만 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은행들의 수시는 1,179조 원으로 올 들어서 43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증가액 37조 원보다 더 많은 수치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수시 입출금 입출식 예금이 19조 6천억 원 늘어난 게 가장 눈에 띄고요. 반대로 정기 예적금은 4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그 은행보다 이자를 후하게 쳐주던 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의 그 금리 매력이 떨어지면서 은행밖에 대안이 남지 않은 데다가 그렇다고 또 은행에 돈을 오래 묶어놔도 수익률은 한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89%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가 0.1에서 0.3%포인트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10월 기준으로 평균 2.59%여서 정기예금의 그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돈을 묶어 넣어봐야 별로 그 거두는 소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자금에, 단기 그 상품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은퇴자들이 점점 더 어렵게 되겠군요. 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 통과했죠? 네, 대기업 계열사들 간의 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은 그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자는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간 M&A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하되 6개월에서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둬서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했습니다. 이미 형성된 그 순환출자 고리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벌의 그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경영권 승계 또는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관행에는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그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예, 이 투자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법안인데 어쨌든 이 재벌 지배구조 때문에 나온 법안이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이 낮아지는 법이 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네요. 예, 국회 정무위가 그 대부업법 그 일부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켰는데요. 여야는 법조항으로 최고 이자율을 현행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서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대부업의 그 이자율 상한선은 2000년 법 제정 시에는 66%였는데요. 점점 낮춰져서 2011년 44%에서 현행 39%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를 또 35% 미만으로 낮추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각박해진 것 같지만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의 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부단체의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네요. 아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도 벌써 50도를 넘었습니다. 구세군 역시 지난 20일 자스냄비 17일 만에 36억 6천만 원이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구세군의 종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이죠. 85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구세군과 자스냄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스냄비 본부 최상권 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최상권 사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역시 그 좋은 일 하고 계시는 분 목소리는 아주 맑게 들립니다. 제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세군 역사 85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예, 자스냄비가 시작된 곳이 미국이죠?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구세군 자스냄비는 1891년 성탄절이 가까우던 때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스냄비 그 종소리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자스냄비를 하게 된 그 이연유는 당시 그곳에 그 이제 배가 이민선이 파손이 되어서 그 갑작스러운 그 재난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역에 그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한 1000여 명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계셨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던 조스 맥피라고 하는 사관님께서 네. 주방에 사용하는 그 국솥을 이제 거리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놨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이 이제 그 문구를 보고 그 국솥에 이제 그 모금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모금이 당시에 필요했던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 행복한 성탄절을 그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낸 것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8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최승원 사관님께서 구세군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좀이 아니네요. 예. 정말 그 인생을 다 구세군에서 보내셨군요. 현재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사실 구세군 사관님들은 그 사역하는 파트가 뭐 행정, 교육,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목회 사업 이제 있는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구세군 교인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구세군 자스냄비 모금 봉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정산동에 구세군 교회 서부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나치다가 봤습니다. 거기 계시는군요. 예. 그 85년 구세군 역사 거의 뭐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또 넘는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 예, 이 과거보다 온정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는 아주 숫자는 많았죠. 모금에 참여하시는 분은 많았고 이제 모금은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동전 뭐 우리 한국의 그 동전이 뭐 5원, 10원, 뭐 50원 이런 동전의 역사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분들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집회가 고액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대신에 뭐 숫자는 좀 줄었지만 액수는 많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 지나온 시간 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힘들었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반 교회나 개인들은 성탄절이 사실은 가족끼리나 또 연인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구세군 식구들은 이 12월 되면은 이 자선냄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마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 추운 길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니까. 저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쉬었는데 이게 찬바람 마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제 귀에는 아주 맑은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20일까지 36억 6천만 원이 모였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현재 모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좀 줄은 편이죠. 예, 그런 겁니까? 예. 왜냐하면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힘들어진 것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 목표액 55억으로 작년보다 좀 높게 잡았던데 목표액 달성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힘써 열심히 또 종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몸소 공감하시는 부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또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액수가 그 목표 액수가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잡았습니다. 예, 이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일부러 내려서라도 이 자선냄비인데 가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해마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자선냄비는 그 거리 모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게 넣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 그래도 이 신문을 보니까 명동예술국장 앞에서 한 노신사가 6,800만 원 무기명 채권을 넣고 가시다면서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들 당황했습니다. 이게 또 연도도 지난 거라서
뭐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 유효한 채권이었고요. 예. 또 최근에 지금 뭐 3년 동안 계속 우리 1억씩 이렇게 또 제공해주고 모금에 참여하시는 또 신사도 계십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자선 냄비에 신용카드 단말기 장착되어 있다면서요? 예. 이제 우리 자선 냄비 모금 역사에 있어서 해마다 이제 진보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금 방법도 다양해졌고요. 예, 할부 결제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디지털 모금 방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는 어렵고 할부는 안 됩니까? 예. 사실 할부 대신에 저희가 사실 이 디지털 모금은 신용카드로 5,000원, 10,000원, 15,000원, 이제 20,000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반복할 수 있지만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는 안 되지만 저희가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이렇게 일정한 기금을 자선냄비 모금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원제가 되어 있군요. 예. 오늘 좋은 방법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 최상권 사관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식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우리 사회 문화 포커스입니다. 예.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2013년 한 해를 결산하는 뜻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화포커스 함께하는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그리고 현장의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읽는 YTN 사회부의 젊은 기자 이승현 기자 두 분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재근 평론가, 예, 올 한 해 이 문화를 계속 짚어주시는데 우리 사회를 관통한 문화 키워드 5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개를 모두 다요? 예. 지금 옆에 종이가 뒤섞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올 한 해 성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예.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 및 마약 스캔들, 대중문화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응답하라 1994에서 비롯된 복고 열풍. 예. 그리고 악플, 루머, SNS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중년의 귀환. 이런 키워드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 번씩 다 짚었던 거예요. 예.
우리 이승현 기자 지금 법조팀에 계시죠? 네네. 예. 지금 이 법조팀은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돌아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관심을 끌었던 사회 이슈 5개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진행한 대형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았고요. 그렇죠. 그걸 위주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던 걸 위주로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컸던 사건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사건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건은 법조계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죠. 예.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정의 구현이라는 가치 실현에도 상당히 가까웠다고 보고요. 고위층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기업 사정 수사도 상당히 잇따라서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하나의 큰 이슈들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월 성접대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최동욱 총장 혼외자 사건 그리고 아까 하재근 평론가께서 말하신 이 성스캔들 전부 다 성 문제에 다 연결이 돼가 있어요. 이 하재근 씨와 이승현 기자가 뽑은 공통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스캔들 같은데 이 스캔들이라는 게 원래 권력과 여자 그리고 돈이 연관된 겁니다. 먼저 하재근 평론가가 문화 쪽의 성 스캔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요번에 올해 처음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성 스캔들은 고용욱 씨 사건이었죠. 고용욱 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으로서는 초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근데 이제 고용욱 씨는 자신의 혐의, 성폭행 같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한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식의 이슈가 등장했다는 거, 연예인 관련 이슈에 전자발찌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한국 사회에 크나큰 파문을 남겼죠. 지금 고영욱의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징역은 2년 6을 받았네요. 이승현 기자도 법조 출입을 하셨으니까 이 사건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저희가 직접 취재한 사건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팔로우를 했던 사건 아닌데 다만 연예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성매수 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양형위원회 열어가지고 이 미성년자 성매수 사범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지금 선고를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상향해버렸죠. 상당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연예인이 직접 주체가 됐었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권력, 여자, 돈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연예인이라는 입장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사 양형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정은 씨, 박시우 사건이 그다음에 또 화제가 됐죠. 그다음에 또 박시우 씨 사건이 박시우 씨가 이제 모처럼 한류 스타로 막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라가려는 찰나에 어느 한 여성이 이제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시우 씨를 고소를 해서 굉장히 이게 뜨겁게 화제가 됐다가 결국에는 그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이제 사건 자체는 유야무야 됐는데 박시우 씨가 박시우 씨의 이미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과연 성폭행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아마 영원히 미궁으로 남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승현 기자가 이 박시우 사건 또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서울 서부지검 사건. 이 사건이 역시 서부지검이군요. 이번에 서부지검에서 이 연예인의 이 성 관련 사건은 많이 다룬 셈입니다. 연말엔 또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연말에 터진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이 두 가지 의미에서 초유의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연예인 30명이 성매매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거의 초유의 규모의 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이게 크게 화제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발표가 났는데 알고 보니 그 연예인들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정말 엉뚱하게 발표가 나와서 한국 사회가 이러한 검찰의 애매한 태도와
언론의 너무 과민한 보도 그리고 이른바 그 찌라시의 그 어떤 정보들 이런 거에 일주일 동안 노란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언급됐던 연예인들 여러 명이 일제히 법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연예인들의 어떤 법적인 대응에 나선 규모가 또다시 초유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에서 확인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 A모 연예인 한 명이 있죠. 예, A모 연예인 한 명이 있고 B모 연예인 또 한 명이 더 있다는 설이 있어요. 예.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안산지청 사건이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워낙 사회적 관심사였고 말씀하신 대로 증권가 정보지에 사실상 수사 결과 형식으로 이게 뭐 이름도 돌아왔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저희 실명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A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보지에 담겼던 인물 연예인 한 명은 지금 이제 기소 대상이 됐고요. 나머지 구약식 벌금 받은 걸로 뭐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 어떻습니까? 뭐 세 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 받았다 이래서. 네네. 예.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한 혐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서도 담당 수사팀장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두 분이 다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인데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이게 참 그 공인인데 연예인이 공인인데 사실은 이때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뜻에서의 공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마 이게 말을 못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인 기자 쪽에 또 다른 정보 없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저희 검찰 기자들한테 들어온 정보를 종합을 하면 증권가 정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과장이 많이 됐던 그것 때문에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증권과 정보지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게 또 대상이 연예인들이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왕 말씀하신 김에 우리 이 대중인에게 그리고 대중문화계와 상관없는 이 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성스캔들도 많았죠. 우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낙마시킨 영월 성접대 사건,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 사건, 또 넓게 보면 최동욱 총장 혼외자 사건, 이 전부 다 스캔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건데 우선 영월 사건, 이 사건 용두사미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었고요. 수사를 지휘한 건 검찰이었는데 검찰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논란을 자초 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때 아예 기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을 했고 결국에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병원에서 그 환자로 입원해서 맹장 수술 받았죠. 입원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았죠.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월 스캔들이 아니라. 그렇죠.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순창의 병원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것도 3번씩이나 경찰에서 나와달라고 했거든요. 소환 조사에 나와달라고 했지만 모두 불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바로 기각이 됐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 수사의 범위와 목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안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1분이 좀 넘는 동영상을 본 기자분들이 꽤 많이 있다던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근데 물론 보셨겠지만 그 동영상 보니까 실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렵던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라고 지목된 분의 실물 사진과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닮고 닮지 않았다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해요. 저는 보니까 거의 확실해 보이던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어쨌건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창중 사건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윤창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나서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진 사퇴로 거의 사건이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지금 덮여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무혐의를 한다라든가 어떻게 그 공소권 없다라든가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린 거죠? 그렇죠. 고소고발이 온다라거나 고발은 그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고발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지 수사를 착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유야무야 된 거라고 봐야겠죠. 하나만 더 짚죠. 이 최동욱 혼외자 사건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수사를 하고 있고 한데 이 혼외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밝혀졌죠? 사실 진실의 본체는 감춰진 채 사건만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외아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에서 지금은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이 사건의 대상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입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관련 의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상당히 지금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이 사건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출입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정보 유출했다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불구속으로 다 수사하는데 이 사건은 왜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사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사의 원칙대로 나간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 어쨌건 법원에서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법원에서는 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영장 발부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 이 사건에 따로 발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하재근 평론가에게 다시 좀 그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도박 사건 그리고 마약 사건 이게 참 올해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탁재훈, 이수근, 토니안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다 걸려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탁재훈, 이수근, 토니안 그리고 뭐 붐씨라든가 이렇게 현역에서 스타급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일제히 대규모로 도박에 연루된 사건은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 사건이 터져서 이제 국민들의 충격을 받았고 이수근 씨처럼 국민들의 어떤 인간적인 이미지로 신뢰를 받았던 연예인이 도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리고 프로포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승현 씨라든가 박시현 씨라든가 장미인혜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법정 공방을 하면서 올 한 해 내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한두 명 정도가 걸리는 건데 올해는 굉장히 크게 여러 명이 일제히 큰 규모로 도박과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장미인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올해가 삼재가 끼은 것 같아요. 연예인 또 성매매 사건에도 이름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찌라시에도 이름이 올랐었죠. 본인이 지금 억울해하던데 또 이승현 씨 같은 사람은 참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이 프로포폴을 뭐 100회가 넘게 맞았다고 돼 있죠. 그게 횟수가 아마 그 총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에 맞은 횟수가 그 정도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건들이 평소에 참 보기 힘든 사건들인데 대규모로.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번에 터진 도박 사건이 이른바 맞대기 도박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 도박입니다. 맞대기 도박이라는 것은 1대1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소규모 클럽 같은 형태에서 서로 이번 축구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승부 내기 게임인데 그거를 요즘에는 맞대기 도박이라고. 이제 사설 스포츠 토토 이런 느낌이죠. 그럼 운영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보겠네요. 대체로 도박이라는 것은 운영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사건은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이것도 옛날에는 마약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신종 마약으로 규정된 한마디로
신종 서비스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대규모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이승현 기자께서 아마 검찰에서 이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 또 취재를 하셨을 텐데 또 도박 사건도 있었고요. 예, 왜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검찰에 출입하시면 늘 사건만 딱 지켜보시고, 예, 기자라는 게 팩트에만 다 의존하시다 보니까, 예, 쉽게 이건 내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역시 기자는 기자십니다. 예, 이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응답하라 1994. 예, 올해 참 그 히트친 얘기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폭포풍토. 예, 한 그 일간지가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업계 전문가들 전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최고의 드라마 1위로 응답하라 1994가 뽑혔습니다. 예. 참고로 최악은 이제 오로라 공주가 뽑히고 저도 여기서 투표를 했는데 최고 응답하라 1994, 최악 오로라 공주 저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가 하나의 드라마의 어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몰고 온 드라마로서 굉장히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응답하라 1994의 인기로 인해서 결국 90년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올 한해 주요 키워드가 복고가 됐던 그런 한 해가 됐죠. 예, 이승윤 기자님께 제가 그러면 이 응답하라 1994와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꼽으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휴징금 환수. 문자 그대로 응답하라 1994식이었어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미 묻혀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문제를 지분해서 결국은 전액을 환수받는 뭐 쾌거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 속 시원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검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는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 저스티스란 단어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은 늘 정의 얘기하죠. 이제 그죠? 불법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판사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공평. 그죠. 예, 판사들은 공평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해 동안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각종 대형 사건이 많았는데 정의 구현에 가장 근접한 수사가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수사가 아니었을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야무야 지지부진. 하지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평검사 시절에 시작을 했던 수사를 마무리 지은 의미도 있거든요. 그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강도 수사를 통한 자진납부까지 끌어냈고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만 해온다면 뭐 정치 검찰 이런 오명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옆에서 이런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한편 이 원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집에 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등거까지 뒤졌다. 금속 탐지기로.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 다 나갔답니다. 그 뉴스가.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노골적으로 이 아들들을 구속하겠다 이래서 검찰이 협박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이건 좀 이상했죠. 고강도 수사의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고강도 수사의 일환이었던 거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상당한 좀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돈을 다 내는 형국이 되니까 뭐 구속한다느니 뭐 재판한다느니 하는 말이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미국처럼 이제 딜이 합법화돼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내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검찰인데 또 다른 이제 그 뉴스들이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하재근 평론가 그리고 이승현 두 분에게 올해 문화 분야와 사회 분야에 있어서 화제의 인물 한 사람씩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올해 최고의 화제의 인물 누굴 꼽고 싶습니까? 한 명은 너무 어렵고 두 명 하겠습니다. 두 명 하세요. 조용필, 송강호 두 명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올해 이제 귀환을 해서 대단했죠. 그렇죠. 노장의 힘, 중년의 힘을 보여줬고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유의 대흥행작 3편의 연속으로 한 해에 주연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나타나기 힘든 한 해의 개인 동원 관객 2천만 돌파. 최고의 달러박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조용필, 송강호 이 두 분을 올해의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송강호
배우, 이 배우로서 참 대단한 분인데 설국열차가 올해 대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변호인. 설국열차 900만 돌파, 관상 900만 돌파. 관상이 관상이 그렇죠. 생각이 잘 그리고 지금 변호인이 또 연말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개를 탔습니다. 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용기를 준. 조용필 씨는 올 한 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고 앞으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올해 조용필 씨가 보여준 그 열정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 사실 각종 대형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겹쳐있는 인물이 딱 한 명이 걸리더라고요. 누굽니까? 저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고 최동욱 총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정원 수사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뭐 정권의 외압설 등까지 불러일으킨 와중에 혼외아들 의혹이 나오면서 검찰 내분 사태까지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가운데 놓고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될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뽑았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퇴임식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따님 이름까지 결혼했던 건 좀 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에 많이 돌아오는데 개인적으로 지켜보기에는 참 아까운 인물이죠. 검사로서 검찰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국정원 수사라던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수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사 자체만 놓고 보면 잘했거든요. 하지만 그 수사가 사실 검찰에서 그런 대형 수사를 할 때 수사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두 분에게 이 내년의 희망 한 30초씩 듣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우리 대중문화 이 내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올 한 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계 키워드를 누가 꼽으라고 해서 외화 내빈을 꼽았습니다. 겉으로는 매출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소소 잘 되는 쪽으로만 그게 다 과실이 쏠리고 일반적인 이제 스텝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은 그림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물론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외화 내화 그 과실이 좀 골고루 다양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문화계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화 내화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화는 트리클 다운. 쉽게 말하면 버는 사람만 벌지 말고 골고루 좀 과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것은 종 다양성. 그러니까 문학의 블록버스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중간 규모 작품들도 다 같이 잘 돼서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품 영화가 깐네 영화제에서 황금종상을 기대합시다. 이승현 기자님? 되게 멋있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좀 위축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데 쌍방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불통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나눠보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역시 소통이 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YTN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국회의원들 올해 정말 바빴습니다. 정책 개발하고 법안 만드느라 그리고 정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왜 그리 해외 시차를 많이 다니신 겁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만 제가 살펴보니 무려 42건이나 됩니다. 어느 의원은 2144만 원을 들여 학교 폭력 예방을 보기 위해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를 갔고 여성가족위는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시찰했고 법사위도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의 시찰을 갔군요. 온갖 명목을 붙여 몇천만 원씩 예산으로 다들 다녀왔습니다. 여자가 피 터지게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다정하게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기공식에도 가고 호주 정책 백서에 한국어 포함하는 걸 추진한다면서 왜 피지슴에 갔습니까?
복지재원 마련하느라 국채를 발행하는 판에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시찰 다녀온 뒤 낸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자신이 있는 분은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